안녕하십니까. 저는 설기문 교수입니다. 현재 동방대학원 대학교의 자연치유학과 주임교수를 맡고 있고, 또 설기문 마음연구소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전공하는 분야는 원래 이제 상담심리학이라는 분야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총체적으로 NLP, 최면치료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보급하는데 열심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주 전공 분야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NLP와 최면 분야인데, 이것은 결국은 마음에 관한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또 마음을 잘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삶과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연구소에서도 바로 그러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마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일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고 마음을 잘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가르치고 보급하는 일, 그리고 또 마음 관련하여 상담하고 치료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교육학과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특히 그 상담 심리와 심리 치료, 이 부분이 저의 주 전공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많이 상담하고 그 심리 치료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나 심리의 문제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몸의 증상이나 신체적 그 질환으로 발전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하게 불안하면은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또 위장 장애가 일어난다거나 하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또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뭐 두통이라든지 뭐 변비에 걸린다든지 하는 이런 신체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지요. 이럴 때 기존의 심리학이나 마음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는 차원에서는 이 신체적 증상이나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몸과 마음이 또는 마음과 몸이 서로 연결된 차원에서 이 증상이나 질병을 다루는 그 대체의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대체의학의 연장선에서 자연치유학 쪽으로 이제 관심의 초점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치유학이라는 것은 인체가 갖고 있는 면역력이나 자연치유 능력, 애시당초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인체의 하나의 특성이죠.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시간이 지나면 섭생을 잘하고 휴식을 잘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나다 보면 자연적으로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원래 인간에게는, 인간뿐만 아니죠, 모든 생명체에게는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감기에 걸렸다 하더라도 약을 먹거나 굳이 병원적인 그 처방이나 치료를 받지 않아도 휴식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감기가 낫듯이 그러한 것이 바로 자연치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 속에는, 우리 마음에는 그런 자연치유를 할 수 있는 기본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몸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연치유학이란 것은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그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새롭다기보다는 이미 인류 역사가 있어온 이래로 고대 시대 때부터 사실은 자연치유적 접근은 있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요즘 같은 뭐 수술이라든지 약이 개발되거나 발달되기 전에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음식을 통해서 자연에서 취한 어떤 그 식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치료되고 치유되는 그런 전통은 있어 왔다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학문화시킨 것이 자연치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특히 마음에 초점을 두고 몸의 증상을 다루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NLP라고 하는 것입니다. NLP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1970년대에
개발되어서 우리나라에 약 20년 정도 가까이 전에 소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NLP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건데,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제 마음을 잘 어떻게 다스리고 마음을 관리함으로써 보다 이제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와 관련한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옛부터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해왔고, 우리 선조들이나 또 종교 차원에서도 마음의 중요성이나 마음 관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고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그 일체유심조란 말이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막연한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거나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좀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마침 이 미국의 젊은 학자들이 일체유심조의 어떤 정신을 살린다고 할까요? 마음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관리함으로써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증상이나 질환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원리와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NLP라고 볼 수 있고, 이 NLP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원론적인 자연치유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설기문 마음연구소에서 NLP를 중심으로 하여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마음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 뿐만 아니고 신체적 증상이나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원리와 방법들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보급하고 또 그런 문제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FT라는 하나의 새로운 원리라 그럴까, 기법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역시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것이긴 한데요. EFT라는 것은 이제 Emotional Freedom Techniques 해갖고, 뭐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정서 자유 기법이다. 정서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활하거나 또는 행동을 하는 가운데 정서를 경험하죠. 그런데 이제 그 정서 중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게 있어요.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신난다, 이런 것은 다 긍정적 정서죠. 반면에 이제 화가 난다, 슬프다, 속상하다, 외롭다, 뭐 이런 것은 부정적 정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면 참 좋죠. 행복한 거잖아요. 엔돌핀도 많이 분비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불행히도 우리 삶은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일이 참 많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각종의 스트레스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나고 속 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정적 정서인데, 이 부정적 정서들이 마음의 문제나 정상도 만들지만 몸의 정상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의식이란 것도 있고 무의식이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의식의 마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자기가 인식하는 마음이지만 무의식이란 것은 자기의 마음이면서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무의식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그 부정적 정서 또는 부정적 정서가 있지만 그것이 무의식화되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건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부정적 정서가 이제 출발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또는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의 예가 이제 뭐 우울증 때문에 생기는 뭐 그 무기력증이나 또는 소화불량이나 또는 그 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뭐 허리가 아프다거나 어깨가 아프다거나 와 같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또 심지어는 이제
암으로까지 발전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그 증상이나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제 EF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EFT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제 정서에 초점을 두는데 그 정서란 앞에서 예를 들었던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정적 정서를 잘 다스리게 되면은 부정적 정서 자체가 소멸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각종의 뭐 신체적 증상 같은 것도 함께 치료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죠. 그 EFT라는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고 기법입니다. EFT의 기본 방법은 원래가 한방에서 침을 놓듯이 침 놓는 그런 경혈에 침 놓는 대신에 손가락으로 톡톡 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체 특정 부위를 이렇게 이제 톡톡 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안경을 낀 경우는 안경을 벗고 하는 게 좋겠지만 눈썹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눈가, 눈 밑, 코 밑, 턱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한 어떤 경혈 자리에 이 톡톡톡톡 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EFT는 이제 미국에서 게리 크레이그라는 분이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발된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동양적인 기 이론이라든지 또는 그 침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혈이라고 그랬는데, 경혈이라 하면 또 경락이란 말이 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우리 몸에는 그런 경락이 있는데, 경락이 모이는, 경락과 관련되는 또 경혈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한방에 가면은 이제, 침 놓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EFT에서는 침을 놓는 대신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치면서 이제, 치료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심한 두통이 있다.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 그럴 때 이제 이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EFT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EFT를 활용할 때는 손가락으로 톡톡 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증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본다면 아마 바로 효과를 얻을 수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차도 있고 증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그럴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원리와 기법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하는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통을 예를 들겠습니다. 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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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시행해 볼 수 있는 단축형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방과 같이 눈썹에서부터 시작해서 옆구리까지 가는 총 7타점이라고 합니다. 7타점을 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치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두통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같은 요령으로 한 번 더 또는 두 번 더, 세 번 더 쳐나가는 동안에 정말 신기하게 두통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을 대부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문제가 어떤 것이냐, 정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단축형 말고 문제가 어떤 것이냐, 정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단축형이 아니라 전 과정을 실시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전 과정을 실시한다는 것은 아까 단축형을 포함한 앞뒤로 더 과정이 더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축형의 경우에
뭐 시간이 뭐 10초, 20초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다면 전체 치료 과정은 그보다는 좀 깁니다. 하지만 뭐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짧은 시간에 EFT는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EFT는 어떤 치료법보다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약을 쓰지도 않고 어떠한 물리적 수단을 쓰지도 않으면서 누구나 아까 또 보여드린 그 타점을 적당한 횟수로 쳐줌으로써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도구고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배우는 데는 불과 뭐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 타점을 치고 또 어떻게 이걸 진행하느냐 그 방법 자체만 배우기 위해서는 뭐 한 20-30분만 강의 듣고 설명 들으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시간보다 더 해서 몇 시간 정도의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또 시범도 보고 또 실제로 연습도 해보는 그런 과정까지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 정도를 교육을 받거나 연습하면은 누구나 웬만한 수준에서 이 EFT를 자기 건강에 도움을 주고 또 가족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EFT는 꼭 건강에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각종의 문제 상황에서 언제나도 또는 어디서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집중력이 약하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공부가 하기 싫다거나 또는 그 공부와 관련해서 뭐 불안이 있다거나 뭐 이런 문제를 경험한다면 역시 이 EFT로 충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운동선수가 또는 뭐 운동을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보다 능력이 발휘가 안 된다거나 또 시합을 앞두고 좀 불안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또 사업가라든지 직장인이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또는 고객과의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비즈니스상에서 좀 뭔가 좀 원하는 만큼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뭐 있을 때에도 EFT는 아주 효과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습니다.